자, 오늘은 청중 중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고등학생인가요? 네. 피아노를 전공하는 고등학생이 있어서 예술적인 영감에 대해서, 두뇌와 예술적인 영감에 대한 강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영감이라는 것은 물질화되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감을 어떻게 이게 그램수를 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신비적인 영역이고, 제가 이 얘기하는 그 강의도 가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상관은 없어. 근데 제가 그동안 뇌과학을 공부하고 또 신비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이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 아인슈타인의 일화라든가 또 최근에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갑자기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이거 인터넷 기사 치면 나옵니다. 호주 대학생 중국어 이거 치면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발음이라는 게 연습을 해야지 잘 되는 거지. 그 중국어 책 한 학기 한 권 기초적인 거 봤다고 해서 갑자기 발음과 모든 그 사성, 중국어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사성 때문인데, 성조까지 너무 잘하면서 중국어 선생이 됐다 이거죠. 이거는 신비적인 현상이지, 그건 어떤 경험적이고 그런 이성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배운 거,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두뇌의 라디오 가설과 영감의 수준입니다. 자,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의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그 예술적인 지표라고 할까요?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10으로 봤을 때,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음악가, 뭐 이런 미술가,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9.5로 봤을 때, 9.5 이상으로 봤을 때, 노벨상 수상자들의 수준이 9가 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었고, 아인슈타인이 자기 일기장인가 어디선가 고백을 했는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어느 순간 자기한테 짠 하고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감이고 일종의 신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 과학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음악적인 고도의 연주, 또는 그 미술적인 영감, 이런 것들이 신기라면, 그러면 인간적인 노력은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 다 그 1만 시간의 법칙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1만 시간, 3만 시간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1만 시간 노력한다고 모든 사람이 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거는 이면의 세계에 작용이 있다. 힘이 작용한다. 자, 그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이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분야, 예술적인 분야든 과학적인 분야든 그 분야를 1만 시간, 3만 시간 동안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의 두뇌가 라디오야, 무슨 뭐 방송국의 어떤 방송 시설이야. 그러면은 수신기의 감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출력을 조율하기 위한 그 앰프가 있잖아요. 앰프의 성능을 높이고 스피커의 출력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게 연습이죠.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영감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옆에서 위대한 음악가들이, 음악가 신과 그 다음에 그 문명신이라고 하죠. 그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많이 가진 신들이 아무리 영감을 불어넣고 아무리 너 최고의 음악 연주를 하라고 해도 얘는 수신기와 앰프와 스피커가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좋은 음악이 나오질 않는 거죠. 좋은 그 실질적인 창의성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습, 단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녀라든가 뭐 스님이라든가 이런 신비 체험,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신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두뇌를 보면은 축두엽 쪽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축두엽이 인간의 두뇌에서 뭐를 하는 두뇌냐? 경험을 쌓는 두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축두엽이라는 거는 인간이 이제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그 단련과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오는 신의 영감을 의식화시키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축두엽이. 그래서 음악적인 경험이든 그 발명의 경험이든 예술 창작의 경험이든 또는 뭐 회사를 경영하는 경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쌓이지 않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의 영감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이거에 투자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서 투자를 잘못할 수가 있고, 아, 내가 연주를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라고 몸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어떤 초월적인 단계를 목표에 두고 사람이 계속해서 단련을 하고 연습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그 신의 능력, 위대한 음악가신 베토벤, 모차르트 신이 나한테 임할 수도 있어요. 그 빙의라고 하죠.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의 그 따님이 금요일날, 실제 체험입니다. 금요일날 무아지경의 연주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연주한 게 기억이 안 나. 연주가 끝나도. 그리고 그 마치 신들린 것처럼 막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선생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야, 너 연주하는 게 무섭더라. 무섭죠? 그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아니라 어떤 신이 임해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자, 성능이 1만 시간, 3만 시간의 충분한 단련을 통해서 그 신의 어떤 그 영감을 소화할 만한 그 장비를 갖췄어. 자기 몸이, 두뇌와 몸이. 장비를 갖췄을 때 해석을 잘한다는 겁니다. 해석. 근데 그 학생이 자, 그 금요일날 거의 빙의에 가까운 연주 체험을 한 다음에 토요일날 연주를 했더니 너무 잘했더라.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영감을 해석하는 컨디션이 아주 좋았던 순간인 거죠. 한번 빙의 체험을 했고, 그 빙의 체험을 했던 이게 음악의 신이라고 합시다. 음악의 신인데, 음악의 신은 또 음악의 신들의 수준이 다양하겠죠. 그럼 약간 더 상위의 수준의 음악 신과도 그 다음날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 프로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은 최고의 예술의 신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연결이. 그래서 그 왜 조금 음악가들이 가끔 마약을 먹고 공연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연결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 음악의 신과 자기 의식을 죽여야지 그게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마약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면은 이 목청을 조율하는 게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게 인스피레이션, 자기가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음악의 신의 수준으로 자기 몸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의식이 자기 몸을 지배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그 마약 먹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자,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의식이라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중뇌, 소뇌, 간뇌, 뭐 심장, 몸의 기억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를 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의식은 심피질에서 주로 전두엽이라든가 전두 연합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시켜주는 부분. 그다음에 중뇌에서 그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그 의지력을 발휘해주는 부분의 일부를 포함한 게 이게 인간의 의식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이 신과 연결이 되어 있죠. 톨스토이가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공부의 신. 뭔가 이게 저거는 인간의 수준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신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인간이 단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달인의 경지, 신의 경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두엽을 그 경험과 단련에 의해서 튼튼해지는 축두엽을 굉장히 키워놓을 필요가 있다. 축두엽은 뭐냐면은 우리가 몸의 연주자라면 연주의 경험,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아주 뛰어난 선생님의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연주했던 경험. 근데 아주 뛰어나지 않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주했던 경험은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왜냐면은 그 라디오를 성능이 좋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라디오 수신기 앰프 스피커를 성능이 좋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성능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성능이 좋아지는데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몰입을 하는 게 좋긴 한데 그 몰입을 시켜주는 사람이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몰입이라는 책을 쓴 황동분 교수가 그 천재들의 그 교육 방법을 연구해 봤더니 굉장히 잘 계획된 수련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 모차르트도 그렇고 피카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골프의 황제 그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굉장는 섬세하면서도 잘 계획된 훈련을 받더라. 그렇게 천재가 됐다. 물론 그 사람들이 천재로서 타고났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 교육에서 문제는 뭐냐? 천재로 타고난 애들은 많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영재 교육 받는 애들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영재성을 키우지를 못하더라.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영재성을 잘 키우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뇌와 우뇌의 그 뇌교라고 하죠. 교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량이 그것을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계처럼 되지도 않고 기계나 컴퓨터처럼 되지도 않고 또는 미친놈처럼 정말 신들린 그 어떤 무아지경의 사람처럼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조율해주는 게 자뇌와 우뇌의 그 연결성인데 무의식은 우뇌하고 조금 더 가깝습니다. 심정 우뇌하고. 그래서 왜 그 무당들도 여성이 훨씬 많고 박수무당이 비율이 적죠. 남성은 좌뇌 우뇌에서 좌뇌 쪽 이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분석하고 이런 좌뇌 쪽이 좀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여자들 보는 남자들이 극복을 더 잘합니다. 그것을 스트레스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그 감정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위기 극복을 하는 것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아빠가 하는 게 훨씬 좋죠. 그 아이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는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음악적인 수련을 한다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신과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이다라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의 신과 연결되는 것.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의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미술가,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발명가 또는 세계적인 정치인, 세계적인 경영인도 관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근태 씨가 쓴 일생에 단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경영자의 고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경영자의 고수들을 만났는데 경영자의 고수들의 특성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 책을 해석했을 때는 대부분의 뛰어난 경영자들은 미래 예지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gut feeling이라고 그래요. 육감.
육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막 시각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가 막 망하고 그 수많은 그 불만 고객들이 그 회사로 막 몰려오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막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야 어디 한번 딱 전화를 합니다. 어디 전화를 해서 야 한번 점검해봐. 그러면 꼭 거기에 문제가 있어. 그런 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영자들도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신과 연결되면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다. 그게 고수예요, 고수. 고수라는 건 신과의 연결성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준 종교인이고, 그 사람이 했던 게 무슨 이렇게 명상하는 종교, 티베트 불교였나?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종교의 10대 후반에 깊이 심취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거의 영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 사람이 책을 많이 봐서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신, 과학기술과 경영의 신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결론은 다 났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만은 존재하지 않는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신의 영역과 동물의 영역 사이에서 존재를 하면서 보다 더 신적인 위치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죽는 존재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뇌의 라디오 가설을 정리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두뇌의 라디오 가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fMRI로 운동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사랑을 나눌 때, 뭔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거기가 활성화가 되더라 이겁니다. 활성화가 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두뇌를 해부를 해보면 거기서 수학 공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많이 강의하는 것 중에 운동을 하는 두뇌의 뉴런과 그 문법을 해석하는 두뇌의 뉴런이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두뇌 속에서 문법과 운동의 법칙을 해부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 두뇌의 라디오 가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활성화되는 건 뭐냐면은, 그 부분이, 이 두뇌가 라디오인데 그 수신기가 활성화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운동을 아주 잘한다 그러면은 운동을 아주 잘하게끔 하는 그 수신기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서로게이트라는 영화에도 그게 나오는데, 인간이 두뇌로 막 뭔가를 생각을 하면 그 두뇌와 연결된 로봇가 대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신의 영역에서의 굉장히 스포츠를 아주 잘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신의 어떤 능력을 이 두뇌가 그 부위에서 받아들이느라고 활성화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두뇌가 라디오처럼 지금 그 부분이, 그냥 음악으로 칩시다. 피아노로 쳤을 때, 피아노를 아주 잘 칠 때 두뇌가 잘 활성화되는 그런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fMRI로 충분히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그러면 그 능력이 그 두뇌, 그 부위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두뇌의 그 부위가 다른 이면의 영역, 신들의 능력을 지금 받아들이느라고 바빠서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이냐, 이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두뇌의 라디오 가설이고, 우리가 영감의 수준, 우리가 더 뛰어난 영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뛰어난 수준의 영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리고 그 준비가 바로 공부다라는 겁니다. 공부, 단련, 그리고 초인적인 노력.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 분야에서. 공부면 공부,
그림이면 그림, 음악이면 음악. 그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진짜로 초인이라는 게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신과 우리의 두뇌가 점점 더 연결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 해석 능력이 좋아지게 되고 그걸 직접 해봄으로써 그것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고수가 되는 비밀이 아닐까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것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